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일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갑툭튀하며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강서구청장 선거운동 중이라면서 국힘당 후보로 출마한 김태우 후보에 대한 구민들의 지지와 반응이 굉장하다고 설레발을 쳐댔는데요. 선거운동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보고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지지 호소를 하면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를 창문을 내리고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보고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서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주민들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을 정쟁이나 일 삼을 사람, 그냥 민주당 그 대표 최면석 줄 사람 뽑아서 강서 구민들만 손해를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그런 합리적 판단을 강서 구민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16년, 잃어버린 16년을 이제는 회복하자, 그 마음이 강서 구민들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강서 구민들이 강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갖고 있다며 잃어버린 16년을 회복하자고 강서 구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자발적 자위행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측은지심도 이런 측은지심이 없고 자아도취도 이런 자아도취가 없는 겁니다. 대체 어느 구민이 자신들의 혈세 40억 원을 낭비해가며 범죄자를 어거지 사면복권에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과연 김태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해보다 못한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가 입을 열었는데요.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그래도 강서구청장을 했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글쎄요. 18% 얘기하셨어요? 예. 18% 차로 김태우 후보가 진다. 이건 제가 제가 무속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어디 의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지난번에 21대 총선이요,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갑을병이 있습니다. 네. 강서 갑을병의 양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17.8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30한 7, 8대 56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거 그대로 좀 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20년 선거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대선 때나 이럴 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표 차이가 적게 나거나 아니면 뒤집기도 했던 건데 네.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요? 네. 지금 보세요. 그 국민의힘의 그 강서구 선거 전략이 뭐냐면 충청 향후에 잡기잖아요. 네. 지금 강서구에 가서 마곡지구 이런데 지금 맥주 가게 들어가가지고, 예? 혹시 여기서 충청 향후에 가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한 사람도 안 들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어디다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이미 2020년 21대 총선에서 양당의 득표는 70.78%대 56%로 무려 17.87%의 차이가 났다며 필패를 예상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힘당이 한다는 선거운동이 고작 충청 향후에나 찾는다며 대체 어디에다가 선거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전직 당대표의 자기 고백이었는데요. 이럴수록 저희가 더 분발해야겠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폭망의 대서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제적 인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파고 파야 그 끝이 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 일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각종 범죄 비리로 얼룩진 이런 자가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 후보자랍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연수 기간을 떠난 3년 동안 폐업 위기라고 밝힌 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회사 직원에게는 회사가 어렵다며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안 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 돈 1억 6천만 원이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거죠. 야당은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후보임이 드러날 거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당은 날짜와 증인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 부회장직에 다시 복귀한 2016년, 김 후보자의 연금 납부 기준 소득이 공개됐는데요. 한 달에 400여만 원씩을 받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9,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소셜 뉴스로부터 받은 연봉 7,500만 원을 더하면 폐업 위기라고 밝힌 회사로부터 연수기간 3년 동안 최소 1억 6,600만 원을 받아간 건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김 후보자는 창업자 예우 차원이라며 연수비용 지급은 어느 회사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민주당은 5일 청문회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비롯해 이 같은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단독 의결했다며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문회 보이콧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말 황당하다며 거의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안 열려고 하는 게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많은 기사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선 백지 신탁을 무력화한 게 아니라며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내일 열리는데요. 쟁점이 될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꺼낸 말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자우림의 김유나 씨를 겨냥해 후쿠시마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인을 겨냥해 그의 발언을 문제 삼고 압박한 겁니다. 장관 후보자가 그것도 대한민국 문화를 총괄하게 될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의 말은 협박으로 들립니다. 또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붕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오는 6일 표결 예정인 이균영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도 민주당에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들만 주워 모아 갖다 놨을까요?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인데요. 이 중심엔 검찰의 인사정보관리단, 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착한 인사들을 가져다 꼽아 놓으려고 인사 시스템까지 장악한 건데요. 나라 꼴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이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 찌라는 거고요. 10억 자산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 찌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작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랐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